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란 문장에서 형용사, 동사,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애들을 말하고 단어장에서 해석이 뭐뭐하게 혹은 뭐뭐히로 끝나는 말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합니다. 우리 부사는 형태적인 특징 또한 가지고 있는데 보통 ly로 끝나는 애들을 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시, Your prices, 너의 가격은, 너의 제품의 가격들은 상당히 더 적다, 더 낮다라는 거죠. 다시, 너의 제품의 가격들은 상당히, 훨씬 더 적다가 되겠죠. 이때 significantly, 상당히라는 말이 누굴 꾸민다? 상당히 더 적다, 상당히 더 낮다라고 해서 lower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게 된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그는 공부했다 열심히 어제. 공부를 어떻게 했다? 열심히 했다. 즉 hard라는 부사가 누굴 꾸며준다? study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동사 수식의 역할도 한다. C. You should do it.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매우 빠르게 해야 한다. quickly라는 빠르게, 얘도 마찬가지 부사입니다. 너는 그것을 빠르게 해야 된다. 하긴 하는데 빠르게 하니까 quickly는 do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 빠르기는 빠른데 매우 빠르게 해야 된다. 즉 very라는, 매우라는 말이 누굴 꾸며준다? quickly를 꾸며준다. 이렇듯 부사는 부사도 꾸며줄 수가 있다. 다음 예시, luckily, 운 좋게도 그녀는 isn't injured, 부상당하지 않았다, 다치지 않았다. 이때 luckily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는 문장 맨 앞에 쓰이고 컴마로 마무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부사는 형용사, 동사, 또 다른 부사, 문장을 수식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앞에서 말했듯 부사는 주로 ly로 끝난다고 했죠. 물론 ly로 끝나지 않는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ly로 끝나는 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부사는 아니고 그 중에는 형용사도 존재한다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인 애들의 예시는 lovely, 사랑스러운, weekly, 주말의, 매주의, friendly, 친절한, lively, 활기찬, 활동적인, 생기 있는, lonely, 외로운, 이렇게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인 애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 이때 어떤 애는 ly로 끝나지만 부사고 어떤 애는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인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보통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love, 사랑이라는 명사에 ly, 형용사네. week, 주죠, 주. 주라는 명사에다가 ly, 형용사. friend, 친구죠. 친구라는 명사에 ly, 형용사. 이렇게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이라는 말인데, 상당한이라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였네, 부사 상당히가 되고, lucky, 운 좋은 이라는 형용사인데였다가 ly를 붙여서 운 좋게도, 다행히도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 시간에서는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형용사 파트 얘기할 때도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거를 조금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부사까지 배웠으니까 더 본격적으로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방법, 즉 우리가 앞으로 지문을 풀 때, 수능 지문을 풀 때 혹은 독해 연습을 할 때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어떻게 문법 문제를 내는지 둘을 비교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형용사의 문장에서 역할은 뭐다? 명사를 수식한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는 명사만 꾸밉니다. 다른 애들은 꾸미지 않아요. 하지만 방금 배웠듯이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지만 누구는 꾸미지 않는다? 명사는 꾸미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야 돼. 그럼 누굴 쓴다? 형용사를 쓴다. 명사를 뺀 다른 애를 꾸며야 돼 하면 누굴 쓴다? 부사를 써주게 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하지만 누구는 꾸미지 못한다? 동사를 꾸미지 못한다. 요게 문제로 조금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하지만 명사를 뺀 나머지는 수식하니까 누굴 또 수식할 수 있다? 동사를 수식할 수가 있다. 즉 어떻게 구별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하면 누굴 고르면 된다? 형용사를 고르면 된다. 동사를 수식해야 된다 하면 누굴 고르시면 된다? 부사를 고르시면 된다. 예문 보겠습니다. I solved, 나는 해결했다. The easily problem, 그 쉬운 문제를 해결했다가 되겠죠. 다시, 나는 해결했다 그 쉬운 문제를 이란 문장인데,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쉬운 문제. 쉬운이 누굴 꾸민다? 문제를 꾸민다. 문제는 문제인데 쉬운 문제. 우리 문제는 명사니까 누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고 easily,를 뭘로 바꿔야 된다? easy로 바꿔서 명사 수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예시로 나는 정확하게 안다 그 사실을. 나는 정확하게 안다 그 사실을. 자, 이 문장을 보면 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정확한 이란 이 말이 누굴 꾸며줘야 돼? know라는 동사를 꾸며야 돼.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안다. 즉 수식의 대상이 누구다? know, 알다죠. 우리 동사는 수식하려면 누굴 써야 된다? 부사를 써야 된다. 누가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그래서 exact라는 정확한이란 형용사를 정확하게라는 exactly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밀 때 부사가 쓰이면 틀려서 형용사로 바꿔주고, 동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가 못 쓰이고 부사로 바꿔주셔야 되는 이런 차이점을 인식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 시간에서도 많이 했던 거라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게 형용사는 뭘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어로 사용이 가능하다. 부사는 뭐가 안 된다? 보어로 사용할 수가 없는 애들이다. 이때 보어는 뭐라 그랬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아이들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했죠. 다시 형용사는 보어로 쓸 수 있고 부사는 보어로 쓸 수 없다. 보시면 You look so happy. 너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너 행복해 보인다. 그럼 이때 행복의 대상이 누구야? 너가 행복해 보이는 거니까 너가 행복한 거지. 너가 즉 주어랑 행복한 거랑 대상이 같죠. 이럴 때 이걸 우리가 보어라고 했고, 한 가지 더 보시면 look은 무슨 동사였다? 감각 동사였다. 감각 동사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왔어야 됐다? 보어가 나왔어야 됐다. 즉 여기는 보어 자리니까 happy라는 부사가 아니라 누가 와야 된다? happy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보어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그는 만들었다 그 상황을 더 나쁘게. 다시 그는 그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대. 나빠진 게 누구야? 상황이죠. 상황. 즉 배드가 누굴 가리킨다? 시츄에이션을 가리킨다. 목적어를 가리키네. 뭐다? 목적격 보어다. 우리 보어 자리에는 부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로 바꿔야 된다? 형용사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이때 목적격 보어에서 주의할 게 뭐였냐면은 해석상으로는 누굴 써야 돼? 부사를 써야 됩니다. 다시 보시면 그는 만들었다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다. 뭐뭐하게로 해석이 되네. 그럼 누구 써야 돼? 부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배웠죠. 부사로 해석이 되더라도 보어 자리는 누굴 써야 된다? 형용사를 써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해석은 부사지만 실제로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꼭 공부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실 앞에까지 배우면 부사에 관련된 어법 문제는 대부분 풀 수 있을 건데, 우리 부사 중에서도 특별한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빈도부사란 애들인데 이 빈도부사까지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도부사란 무엇이냐?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즉 빈도부사니까 뭘 나타낸다? 어떤 일에 대한 빈도수,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다.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often 종종 자주, sometimes 가끔 때때로, hardly 거의 하지 않는, never 전혀 하지 않는 이런 뜻이고, 옆에다가 제가 퍼센트를 써놓긴 했어요. always는 100% 일어나는 일, usually는 8, 90%, often은 6, 70% 이런 걸 써놨는데,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우리가 평소에 한국말 할 때도 나 항상 아침 먹어, 나 보통 아침 먹어라고 할 때 그런 느낌적으로 얘기하지 이런 퍼센트를 생각하면서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어떤 빈도부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전부 다 볼게요. Water always flows downward. 물은 항상 흐른다 아래로. 즉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른다라는 거죠. B. I usually go to the gym during my lunch hour. 나는 보통 간다 체육관에. 언제? 점심시간 동안. 나는 보통 점심시간에 체육관을 간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C. You can often see people singing on the streets. 너는 종종 볼 수 있다 사람들을. 사람은 사람인데 singing on the street이니까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D.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apply the rule flexibly.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때 it은 가주어라고 해서 해석은 안 하는 거고 to가 진주어라고 해서 얘가 주어인데 이거는 투부정사 할 때 더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해석만 볼게요. 때때로 필수적이다. 규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때때로 필수적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sometime이 쓰였다. 2. I can hardly keep my eyes open. 나는 거의 유지할 수 없다. 내 눈을 뜬 상태로. 즉 나는 눈을 거의 뜨고 있을 수 없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예시입니다. I never lend books. 나는 절대로 책을 빌려주지 않는다. You never get them back. 너는 결코 그것들을 돌려받을 수 없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never이 쓰였다는 거. 이렇게 각각의 빈도부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봤고 이 빈도부사가 물론 수능까지 어법 문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뭐 중학교에서 내신 준비할 때 혹은 가끔 고등학교에서 내신 준비할 때 나오는 어법, 문법 파트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도부사는 문장에서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빈도부사는 문장에서 쓸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게 어디냐? 비동사와 조동사 뒤에 사용 가능하고요. 일반 동사는 앞에 위치 가능합니다. 즉 빈도부사는 어디에 쓰이냐? 비동사 혹은 조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고 빈도부사는 항상 어디 쓴다? 여기 사이에다가 쓴다.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쓰인다. 그래서 앞에 예시들을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이미 빈도부사들은 초록색으로 다 표시를 해뒀고 어디에 쓰였나 위치만 좀 보도록 하면은 follow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앞에 쓰였다. 두 번째 go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앞에 쓰였다. can은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 쓰였고 마찬가지 C는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쓰였다. 자 마찬가지 is는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쓰인 걸 볼 수 있고 can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쓰였다. keep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쓰였고 lend 일반 동사죠. 앞에 쓰였네. get도 일반 동사죠. 앞에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빈도부사는 일단 해석에 집중하시고 해석을 한 다음에는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쓰였다는 위치까지만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도부사에서 마지막 좀 포인트라고 하면은 우리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애들이었죠. 얘는 동의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어들을 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hardly,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얘네들은 전부 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애들이니까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것들도 외워주도록 합시다. hardly,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다 같은 뜻이다. 즉 여기 hardly를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으로 바꿔도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주의해야 될 부사 몇몇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때 주의해야 할 부사는 무엇이냐? 우리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애들입니다. 형용사와 부사 형태가 같은 애들. 무슨 말이냐? 우리 hard는 어려운이란 뜻도 있고 뭐 딱딱한이란 뜻도 있고 단단한이란 뜻도 있는 어쨌든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라는 부사의 뜻도 가지고 있다. 즉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똑같다. 즉 문장에 따라서 구별을 해야겠죠. 마찬가지 late 늦은이라는 형용사와 늦게라는 부사가 형태가 late로 똑같다. near도 마찬가지 가까운이라는 형용사와 가까이라는 부사의 형태가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hard, late, near은 부사로 쓰고 싶은데 라고 해서 ly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미 hard라는 애 자체가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hard를 부사로 만들고 싶어서 ly를 붙여버리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돼버립니다. 왜? 이미 그 자체로 부사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 부사로 만들어야지 하고 ly를 붙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hard에다가 ly를 붙이면 어렵게라는 부사가 아니라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돼버린다. 마찬가지 late라는 말에 ly를 붙인다고 늦게라는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lately 최근에라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된다. near도 마찬가지 가까운이라는 애를 부사로 만들고 싶어서 ly를 붙여버린다고 가까이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라는 뜻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가 돼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tudy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때는 열심이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I hardly study. 마찬가지. hard에다가 ly를 붙였다고 열심이라는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뜻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I woke up late. 나는 늦게 일어났다. late 그 자체로 부사 뜻인 늦게라는 걸 가지고 있고, 여기다 ly를 붙이면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최근에 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어버린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We camped in a field near the village. 우리는 텐트를 쳤다. 들판에, 마을 근처에 있는 들판에 텐트를 쳤다. 이때 near은 가까이라는 전치사가 되겠고, 여기다가 ly를 붙인다고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서 그 자동차가 거의 나를 쳤다, 즉 거의 나를 칠 뻔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요런 애들은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오늘 내용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전부 다 어법상 틀린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올바르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문제 풀고 재생하시면 됩니다. A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봤다. 내 행동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다시. 사람들이 바라봤다. 내 행동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이때 curious는 내 행동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대. 누굴 꾸미는 거야? 쳐다보긴 쳐다본 건데 신기하게 쳐다봤네? 동사를 꾸미네? 그러면 형용사가 아니라 누구 써야 된다? 부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curiously 바꿔주셔야 됩니다. B. 나는 알았다. 그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나는 알았다. 그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중요한 게 누구다? 정보다. 정보. 정보가 중요하다. 목적어를 가리키네. 이거 보어구나. 보어니까 부사가 아니라 important라는 형용사로 바꿔줘야 된다. C. He has always been my friend. 그는 항상 내 친구다.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 친구다. 내 친구였다. 이런 말이고, always는 빈도부사로서 항상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빈도부사는 문법적으로 볼 게 뭐였다? 빈도부사의 위치였다. 어디에 쓰인다?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쓰이고 일반 동사 앞에 쓰인다고 했죠. 근데 제가 조동사 파트 할 때 얘기하긴 했습니다. 우리 조동사는 크게 can 할 수 있다, should 해야 한다 같은 의미를 보충해주는 조동사도 있지만 진행 시제, 수동태에 쓰이는 비동사, 현재 완료에 쓰이는 have, 이런 애들은 동사의 형태를 보충해주는, 진행과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를 쓰고 현재 완료라는 문법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have를 쓰는 이런 애들은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형태를 보충해주는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can, should 이런 애들은 의미를 보충해주는 조동사고, 진행이나 수동태에서의 비동사, 현재 완료에서의 have는 문법적인 기능을 보충해주는 조동사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오면은 has been 뭐죠?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에서 쓰인 have가 뭐가 된다? 조동사가 된다. 즉 조동사 뒤에다가 always를 써줘야 된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D번 보겠습니다. I came back very late last night. 나는 돌아왔다 매우 늦게. 지난밤에, 어젯밤에. 나는 어젯밤에 매우 늦게 왔대. 다시. 나는 어젯밤에 매우 늦게 왔다가 되겠죠. 해석이 어떻게 된다? 늦게라고 된다. 우리 하지만 late는 그 자체만으로도 늦은이라는 뜻, 늦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였죠. 그래서 late에다가 ly를 붙이면 완전히 다른 뜻인 최근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올바르게 해석하려면은 late로 바꿔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오늘 부사 강의 마무리됐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